안녕하세요. 가치주사TV입니다. 맨날 기업 분석만 올리기 좀 그래서 제가 읽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책입니다. 다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인 책의 내용과 느낀 점 등을 말씀드릴게요. 짐 슬레이터의 돈이 불어나는 성장주식 투자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장주를 어떻게 골라내고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히려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이 책의 1장에서 설명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언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약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 왼쪽 아래에 조그만 친구들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강자라고 한다면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을 생각하겠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야, 펀드 매니저들? 뭐 의사,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아니야. 걔네들은 책도 많이 안 읽고 공부도 게을리하고 그냥 우리보다 주식시장에 쏟는 시간이 많은 거지 우리보다 걔네가 전문가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이가 없죠? 펀드 매니저는 당연히 우리보다 정보도 많을 거고 경험도 많을 거고 그러면 전문가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저자가 친절하게 예시를 들어줍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종목을 1번이라고 하고 쭉 나열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1번이 10번보다 좋은 종목인 것 같아. 그렇죠? 랜덤으로 순위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번이 2번보다는 조금 더 낮고 2번은 3번보다 그리고 9번은 10번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순서를 그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이랑 100번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1번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1번과 500번이라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펀드 매니저의 500번하고 내 1번하고 뭐가 더 나을까? 저자는 우리가 고른 1번이 더 나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또 예시를 들어줘요. 자, 주식 투자를 빵 먹는 거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버터가 한 개씩밖에 없어요. 빵 하나에 잘 발라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맛있겠죠? 그런데 펀드 매니저는 버터는 엄청 많아. 그런데 500개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죠? 오케이. 펀드 매니저보다 우리가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는 얘네들은 펀드도 아니고 종목에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이기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저자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엥? 기관 투자자? 야, 걔는 더 약골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게는 수백억부터 수천억, 수조원까지 자금을 집중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약골입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워렌 버핏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야, 내가 돈이 좀 많잖아. 나 기관 투자자거든? 내가 해보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없더라고. 야, 조그만 종목?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투자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당 주식이 시장 실적을 크게 앞설 거라고 믿는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가 너무 짜금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개인 투자자들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고 책의 2장부터는 성장주가 뭐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해줘요. 4장까지는 자기가 개발한 PEG라는 지표가 왜 효과적인지 설명을 하고 5장부터 11장까지 주구장창 성장주 찾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애초에 이 책이 90년대에 써졌기 때문에 그때의 예시를 드는데 좀 안 와닿아서 가볍게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읽은 부분은 서론과 1장과 9장 그리고 12장이에요.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경쟁 우위에 관한 설명을 해줘요. 회사가 꾸준히 고성장을 이뤄내려면
이런 경쟁 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최고의 브랜드, 쉽게 말해서 이름값이죠. 그리고 특허나 저작권, 다른 회사들이 못 따라하게, 그리고 법적 사업 독점권, 다른 회사들이 아예 진출조차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산업 지배력, 이거는 시장 점유율로 봐도 될 것 같고 틈새 시장에서 확립한 지위가 경쟁 우위의 5가지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보다는 오히려 12장의 내용이 투자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12장은 성장주를 골라내는 법 말고 다른 투자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강적으로 평가를 받는 기관 투자자들이 없다고 했죠. 거기에 더해서 10조짜리 기업이 20조가 되는 것보다 100억짜리 기업이 200억이 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 이전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작은 주식들은 배당하지 말고 그거를 회사에 투자해서 더 높은 성장을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야 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저자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긍정적인 전망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12장 뒤로도 내용이 있거든요.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강세장과 약세장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 당시의 주가 변동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책을 쓴 시점이 90년대입니다. 그래서 딱히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여기까지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흥미가 좀 생기시나요? 아주 옛날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책에서 배울 점이 이만큼이나 나왔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본질적인 측면은 변하지 않았고 과거의 투자 방법들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책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책을 돈을 주고 사서 보진 않아요. 서울시 교육청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빌려서 봅니다. 딱히 돈 들이지 마시고 이런 데서 보세요. 그리고 책 소개 컨텐츠는 한 2, 3주에 한 번씩 하려고 해요. 제가 책을 또 읽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일 있을 기업 분석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